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3살 연하의 남편과 2년 열애 끝에 결혼한 지 3년차 되었고, 돌이 아직 안 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제가 좀 지나쳤던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쓸데없는 걱정보다는 차라리 유튜브 내 사람들한테 뒷담화라도 하며 마저 기분을 풀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씩씩하게 마음 굳힌 채 사연을 적고 있습니다. 저는 소위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오빠를 따라서 외조부님이 살고 계시는 나라로 이른 나이에 유학길에 올랐고, 그 후 오빠와 저는 엄마가 졸업하신 해외 대학교에서 함께 졸업을 하며 가족들 중에서 동문이 셋이나 있는 보람차고도 뜻깊은 자격을 갖추었었죠. 쭉 그 나라에서 살아보려고 해외 취업을 했고, 거기서 한참 일을 하다가 30이 되던 해에 우연찮게 스카우트 제의로 한국에 오게 되면서 오빠를 놔둔 채 저 혼자 부모님이 계시는 한국에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오래도록 한국에서 살아보는 것이라 어색하고 또 적응 안 되는 것이 많았지만 솔직히 적응하느라 힘들어했던 것보다 좋은 게 훨 더 많았었어요. 밤길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치안이며 입맛에 쏙 맞는 한국 음식들과 미치도록 빠르고 또 편리한 배달 문화까지, 게다가 쇼핑할 것들은 또 얼마나 많던지. 제가 정말 초반에는 버는 돈을 쇼핑에다 다 써버리느라고 저축할 새가 없었습니다. 참 열심히도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가려고 노력했고, 다행히 할머니, 할아버지랑 평소 한국말을 매일같이 주고받았던 덕분에 한국말에 어눌함이 없어서 사람을 사귀는 것에도 참 수월했어요. 회사를 통해서 자주 회식을 나가며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고, 또 그 외의 소셜 활동을 여러 방면으로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대화를 나누며 오래도록 지금까지도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인맥들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어요. 제 인생의 연하남은 단 한 번을 만나본 적이 없었고, 첫 남친부터 남편 전에 남친까지도 모두 다 외국인이어서 저한테는 남편이 첫 한국 남자친구였습니다. 나이를 물어보는 게 실례라는 걸 알아서 일부러 그 질문은 조심한 채 남편과 친해졌고, 둘이서 제법 대화도 잘 통하고 죽이 잘 맞아서 전 제 또래이거나 혹은 저보다 당연히 나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남편은 여름 내내 밖을 싸돌아 다니느라고 살을 완전히 그을려 놓은 상태였는데, 그래서인지 겉모습만 보았을 때 저보다 훨 나이가 들어 보여서 저는 내심 오빠라고 결론을 내리고 남편을 대했어요. 그러다가 연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고백을 받게 되면서 좀 신선한 충격들의 연속이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는 이유로 마다하지 않고 사귀게 되었죠. 키가 막 큰 편은 아니었지만 운동을 평소에 너무 좋아라 해서 울그락불그락거리는 몸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제 평소 스타일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지만 남편으로 인해서 제가 좋아하는 이성의 스타일이 바뀌었을 만큼 제게는 남편이 참 만족스러운 상대였습니다. 게다가 연하라서 그런지 애교가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들 앞에서는, 특히 남자들 앞에서는 센 척을 한다고 제 앞에서 무게 잡아 목소리를 내보고 또 기싸움을 하는데, 그게 너무 웃기고 귀엽더라고요. 저는 이 남자의 애교 많은 본 모습을 다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제겐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같았고요. 뭐 다들 연애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저희 부모님께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딸내미 연애하는 모습을 오래도록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었다며 많이 아쉬워하던 저희 엄마가 하루는 남친을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남친도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을 하던 사람이었는지라 그리 집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엄마가 꼭 자신이 잘 만드는 보쌈을 해주고 싶다며 부르셨죠. 같이 부모님 옆에서 밥 먹는 내내 말도 잘 걸고 예의도 잘 갖추고, 무엇보다 싱글생글 웃는 남편이 참 고마웠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만큼이나 남편에게 만족해 하시는 걸 보고는 당장에 결혼을 결심했고,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 큰 난관이라고 할 것은 없이 결혼을 잘 치러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좋아라 했던 만큼 저희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예쁘라 해주셨고, 제가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와 동갑내기였는데요. 딸 하나가 더 생긴 거나 다름이 없다며 마냥 축복만 해주셨어요. 저희 시누이는 말 그대로 저와 동갑이고, 저희 부부가 결혼하던 당시 벌써 딸 하나를 두고 있는 결혼 2년차 워킹맘이었습니다.
당시 신우이는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원이었고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회사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해서 복지도 딱히 없고 최저시급에서 조금 더 받으며 다닌다고 들었어요. 저는 제 일하는 게 바쁜지라 당시 신우이가 뭔 일을 어디서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하든 말든 상관은 전혀 없었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들어서지 않던 첫 2년 동안은 제법 시댁 식구들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 채 문제없이 지내왔었습니다. 다 같이 한 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맞으면 모여서 밥을 먹곤 했는데요. 대부분은 시부모님만 모신 채 저희 부부가 외식을 하거나 아니면 시댁으로 찾아가는 경우였고 어쩌다 시누이까지 불러서 온 가족이 시댁에서 밥을 먹을 때면 시누이는 대부분 일 때문에 늦게 오거나 와서 밥만 먹고 또 다음날 출근한다며 일찍 집으로 돌아가곤 했었습니다. 가끔 보는 것이었고 또 보더라도 시누이는 늘 딸내미 옆에서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진득하게 말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시누이 또한 저한테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끼는 것인지 많은 대화를 일부러 걸면서 살갑게 구려고 하지도 않는 모습이었고 또 저로서는 아이가 없고 각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일이나 결혼 생활에 대한 것뿐이었는데 제가 좀 친근해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자주 결혼과 일에 대해서 물어보며 병행하긴 힘들지 않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까지 키우고 정말 대단하시다면서 막 치켜 세워 드리기도 많이 치켜 세워 드렸죠. 혹여나 주제넘게 건방지게 보여 많이 이해하는 척 한다고 할까 싶어서 절대로 연봉이라든지 직장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고요. 온전히 사는 것만 가지고서 좀 가족 간에 고민 상담도 하고 덕담이나 조언도 나눠보는 그런 대화를 꿈꾸며 얘기를 꺼냈는데 늘 시누이는 제가 필요 이상의 말을 하는 사람처럼 시큰둥해 했습니다. 그걸 몇 달 겪다가 결국 저도 더는 말을 걸거나 친해져 보려 하는 생각을 완전히 접었고 그 후로는 저도 마음을 놓고서 단순히 시누이로만 돼 있다 보니 거슬리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 시누이가 날 좋아해 주지 않는 건지 걱정을 조금 했는데 그런 마음도 싹 사라졌고 오히려 잘 보이거나 잘 대해줘야 하는 시댁 식구 하나가 없는 꼴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의 부담이 덜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시누이와 저의 멀찌감치 안정권에 속해 있었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바로 시누이였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저희 친정에 그리고 그 다음에 시부모님께 저희 부부가 함께 번갈아 가며 알려드렸는데 곧 그 소식이 주변 식구들에게 조금씩 퍼졌어요. 미처 제가 시누이한테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전에 말입니다. 저도 저희 오빠랑 새언니하고서 막 얘기를 나누며 축하를 받고 있던 와중에 시누이가 남편을 통해서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축하한다면서 올케는 뭐하냐고 저를 막 찾았다고 하길래 제가 당장 국제전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남편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남편도 기분 좋게 그 말을 시누이한테 전했고요. 그런데 시누이가 대뜸 남편을 혼냈다고 하더군요. 제 앞에서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급기야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남편이 걱정되어 저도 전화를 황급히 끊고 물어보니 아니 글쎄 시누이가 네 와이프가 임신한 걸 동네방네 자랑할 일이 있냐? 왜 그런 걸 가족들한테 일일이 전화로 알리지 않고 시부모님께만 말해서 나는 엄마한테 전해들어야 하냐? 면서 신경질을 부렸다고 하더군요. 그로 인해 저도 기분이 나빠 토라져 있다가 시누이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직접 말로 임신 사실을 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나 둘 다 연락을 취하던 중이었는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기쁘셨던지 형님께 발빠르게 전달을 해버리신 거라며 상황을 하나하나 초딩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풀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동갑내기라 솔직히 이런 A까지 갖춰서 말을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집안의 윗사람이니까 참았습니다. 그런데 신우의 말은 한결같았어요. 임신한 게 동네방네 자랑할 일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가족들한테 인사만 하고 말라는 소리를 하길래 그러고 있었어요. 라고 말대답을 해버렸더니 혼자 씩씩거리며 임신이 대수인 줄 안다는 소리와 함께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후 제가 제 인스타에다가 임신 사실을 아이 뱃속 사진과 함께 찍어서 올렸고 제 주변 직장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사귄 외국에 있는 해외 친구들의 축하도 영어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한국어를 검색해서 한국말로 축하를 해준 친구도 있었고요. 저도 너무 기쁘니까
그리고 또 좋은 일을 자기 일마냥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소통을 해준 친구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일일이 답장을 해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이라면 다들 결혼하면서 그리고 애를 낳거나 승진을 하든 뭘 하든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인스타에 소식도 알리고 서로 축하를 해주며 훈훈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여기서 전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어요. 신나게 막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신우이한테서 카톡이 날라왔어요. 너 지금 뭐하니? 라고 딸랑 한 문장을 보내왔더라고요. 카톡을 보자마자 전 당연히 지금 제 안부를 물어봐 주는 줄 알고 저 그냥 핸드폰 하고 있어요. 라고 보냈어요. 그 와중에는 저는 윗사람이라며 혼자서 존대를 꼬박꼬박 쓰고 있었고 신우는 맞존대고 뭐고 그냥 무시를 한 채 반말을 찍 보내왔죠. 하지만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너 뭐 하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했겠니? 너 인스타에 뭐 하는 짓이냐고! 라고 말입니다. 아우씨, 진짜 이게 또 사람을 건드리더라고요. 들어보니 제가 인스타에서 임신한 걸로 자랑을 했다고 그래서 외국인들까지 동원되어 아주 그냥 지랄이 났다면서 애가 왜 그렇게 촐싹대고 겸손하지를 못하냐고 하는데 와 진짜 순간 눈앞에 별이 돌더라고요. 너무 승질이 나니까 눈앞이 갑자기 깜깜해지는 그런 기분이었달까요? 내가 인스타에 있는 친구들한테 내 임신 사실도 못 알리냐고 말을 하니 제 카톡을 분명 읽었는데 그냥 익십을 해버린 신우이. 결국 저는 혼자서 이 더러운 기분을 참아가면서 계속 신우이 답장을 기다리다 결국 완전히 씹혔다는 것을 알고는 새벽이 되어서야 분한 마음 삭힌 채 잠이 들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남편한테 그 카톡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어서 임신 초반부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거냐고. 당신 누나는 어쩜 나보다 더 이른 나이에 워킹맘이 되어놓고서 내 마음과 상태를 이해도 못하냐고 막 화를 내고 혼자서 택시 타고 출근했어요. 남편은 신우이한테 전화를 해서 왜 이상한 소리를 해서 사람을 건드냐고 저를 대신에 화를 내줬는지 신우가 출근하는 저한테 문자로 참 든든한 남편 둬서 좋겠다 너. 라고 딱 한 문장을 또 보냈더라고요. 이번엔 제가 익십을 했고요. 저 어린 나이에 유학 가서 별 그지 같은 것들한테 인종차별도 여러 차례 당해봤고 실제로 중학교 시절엔 잠깐 백인 애들 틈에서 따돌림을 당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받은 상처가 좀 커서 그런지 저한테는 먼저 시비를 이유 없이 걸어대는 것들은 절대로 인간으로 보지도 않았고 저도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이겨내고 겪어낸 한국인의 깡이 있는지라 한 성깔하는 타입이었거든요. 물론 강강약약이라 센 척하고 쓰잘데기 없이 지 기분대로 예의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들한테는 더더욱 말입니다. 지금 안에 신우이가 딱 그 짓거리를 하면서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대고 있고 지 기분 꼴리는 대로 예의를 무시한 채 행동하고 있었기에 제 기준에서는 상당히 아슬아슬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길거리에서 코피라도 팡 터뜨려주고 싶어 죽겠는 것을 뱃속아이 태교를 생각하며 참았고 제 성격을 잘 알고 있던 남편도 그런 점에서 지 누나 신변이 불안했는지 제 SNS를 샅샅이 검사하면서 신우가 이상한 댓글을 달아놓지는 않았는지 또 갑자기 카톡이 와서 와이프 성질을 건드리진 않았을지를 살펴보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는 아이를 낳기 2달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냈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쭉 육아휴직 기간이었는지라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완전히 편하게 몸조리를 하고 출산하고 나서는 저희 오빠랑 새언니가 직접 수고했다면서 저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예약을 해줬던 강남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했어요. 그 사이 저는 회사에 휴직을 하면서 그간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고 살아왔었기에 일부러 데이터 요금도 최저로 하고서는 거의 핸드폰을 보지 않은 채 살았고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또 요리에 취미를 들이면서 저 나름대로의 알찬 시간을 뱃속 아이와 함께 보냈었습니다. 또 중간에 제가 노산이라 그런지 병원에 가서 검사받을 일들도 많았고 급격한 체력 저하가 자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2달 전까지 일을 해서 그런지 몸에 무리가 많이 가서 퇴근 후나 주말에는 거의 침대랑 한 몸이 되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출산을 한 거였다 보니 솔직히 제 몸뚱아리의 아이 생각 때문에 신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서 집으로 돌아오자 신우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자기 동생 돈으로 산후조리를 그 비싼 곳에서 하니까 마음 편하냐고 자기 동생 피 빨아먹을 일이 있냐면서 다짜고짜 오랜만에 통화 연결을 하고서는
수준에 맞지도 않은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인스타그램에 또 올린 것을 가지고 막 욕을 퍼붓는데, 아, 옆에서 남편이 쪽팔린다면서 전화를 받아서는 말하더라고요. 네가 축하고 뭐고 제대로 해주지 않던 사이에 와이프 새언니 되는 분이 와이프 출산 미리 축하한다고 미국에서까지 산후조리원을 쏴줬다고 쪽팔려 죽겠으니 주둥이 다물고 가만히라도 있으라고 말입니다. 그 바람에 신우이는 따지던 그 발랑까진 모습은 어디로 간 채 완전히 쪽팔림에 기가 죽어서는 입을 꾹 다물고 네가 결제한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말 몇 번 더듬고는 이제 와서 사과라도 하려는 건지 제 상태를 물어봤는데 꺼져. 라는 남편의 말에 기분 토라져선 전화를 툭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한동안 또 연락을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신우이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는데도 집을 찾아오질 않는다면서 공개적으로 저를 저격하는 댓글을 제 인스타그램 댓글에다가 올렸어요. 며느리가 돼서 시어른 챙길 줄도 좀 알아야지 않냐고. 지 자식 귀한 줄만 알고서 자식 새끼 얼굴만 주구장창 올린다고 말입니다. 저는 당연히 그 댓글을 저희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한테 연락하기 전에 먼저 신우이한테 연락을 해서는 욕을 또 퍼부으며 왜 또 시비냐고 한바탕 했다가 신우이가 더 토라져서는 댓글을 지우지 않겠다고 선포를 해버린 바람에 저 걱정된다며 그 댓글을 얼른 지우고 차라리 차단을 하라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현재 여전히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곧 복직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직장 동료의 도움을 받아 미리 회사 일도 익히고 있는 중이었고 여러모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한다고 요즘 참 정신이 없었는데 신우이가 폭탄 터뜨리듯 갑자기 또 훅 들어와 제 마음을 어지럽혀 놓았어요. 전화를 해서 댓글의 의도가 무엇이었냐고 왜 저번부터 이렇게 예의 없이 말을 막 하냐고 따져 물으니 옆에서 애가 보채는데 너까지 왜 지랄이냐는 말과 함께 큰 회사 다니며 육아휴직 잘만 썼으면서 그 사이 왜 시부모님께 안부 인사 한번 하러를 오지를 않는 거냐고 어디서 시건방지게 회사 휴직하며 온전히 네 휴식만 취하냐고 하더군요. 이렇게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일 줄이야. 내가 나 휴식 취하겠다고 낸 휴직이었는데 나 휴식만 취했다고 지금 저한테 시건방지네 뭐네 하며 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화기 너머로 그 구시대적 발상의 소리를 동갑내기 신우이한테서 듣고 있는데도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전현인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내 회사에서 나 애 잘 낳고 잘 키우라고 만들어준 복지 시스템인데 지가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쓰라 저렇게 쓰라며 간섭질을 하냐고요. 내가 시부모님을 언제 얼마나 인사를 드리던 말던 그걸 왜 신우년이 참견을 하냐고요. 정 지부모가 걱정되면 자식인 지가 나서야지. 그걸 왜 지 동생도 아닌 지 동생 마누라한테 하라고 지랄을 하는 건지. 정말 이해의 정도를 넘어서 옛날 승질머리 같았으면 확 진짜 링 위에서 펀치 몇 대 깔끔하게 주고 싶더라고요. 정신 못 차릴 정도의 강력한 펀치로 아예 그냥 넉다운을 시켜버리는 건 말입니다. 인스타그램은 당연히 답장이고 뭐고 그냥 차단을 눌러버렸고 도저히 말로는 안 되겠다면서 아이를 보란 듯이 세게 맡겨둔 채 혼자 시누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님이 어딜 가길래 아이를 맡기냐고 물어보시길래 형님 뵈러 가려고요. 나는 딱 한마디를 하고는 유유히 집을 빠져나왔어요. 형님의 집에 무작정 찾아가서 집 앞에 있는 카페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안 나오면 집으로 쳐들어가서 네 자식이랑 남편 앞에서 개쪽을 내줄 테니 각오하란 말을 하니 평소 험한 말 못 쓰던 제가 각오를 하라고까지 한 것에 겁을 먹었는지 문자를 확인하고서 거의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오더라고요. 앉으란 말에 고분이 앉지를 못한 채 어디서 윗사람한테 오라가라야? 라며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이 소리를 치는 신우의 얼굴에 드라마에서던 보던 그 짓, 얼굴에 찬물을 뿌리는 짓을 해버렸습니다. 누구 앞에서 소리를 질러? 라며 신우의 목소리보다 2배 정도 데시벨이 큰 목소리로 신우의 얼굴에 물을 뿌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주변에 있던 몇 없던 사람들이 일제히 저희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근거리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멈춰버렸고 카페 내에는 신나게 케이팝만 주구장창 흘러나오고 있는 그 와중에 신우이가 지대로 저한테 쫄았는지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채 닦지도 못한 채 숨만 쉬겠다고 입을 뻐끔거리고 있더라고요. 오렌지 주스를 뿌린 게 아닌 것이 어디냐는 심정으로 너 말 똑바로 안 해? 야, 내가 우습냐? 이게 진짜 신우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네. 라면서 맞은편에 있던 신우이의 젖은 머리를 끌어당겨
제 옆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갈 때 회사 서류 가방을 들고 갔는데요. 그냥 보이는 거 종이 쪼가리 아무거나 끄집어내서는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 라며 이게 뭔 뜻인지나 한번 말해보라며 눈앞에다가 종이를 들이밀다가 급기야 젖은 얼굴에 붙여보겠다며 볼따구를 쳐가면서 종이를 얼굴에다가 고정시키려 했어요. 그 바람에 제 손바닥에 종이 한 장만 사이에 두고 몇 대를 쳐맞은 시누이는 주변 사람들 눈치를 한번 보다 그만 가자고 절 데리고 나가려는 걸 제가 두더지 게임에서 두더지 한 대 치는 것 마냥 머리 정수리 부분을 다른 한 손으로 들고 있던 팔로 내리꽂으니 억소리나게 아파하며 의자에 앉더라고요. 한참 종이를 들여다봐도 모르겠는지 얼굴을 찌푸리던 시누이는 급기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 하나도 모르겠는데. 라며 조금씩 울먹이더니 얼굴에 제가 부은 물이 묻은 건지 눈물이 흐르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얼굴 위에 완전히 눈물 콧물 범벅이가 되도록 서글프게 울어댔습니다. 너 같은 것들이 아무나 못하니까 나 같은 사람 불러다 돈 주고 휴가도 보내주며 회사 다니게 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 되겠다고 나도 이날까지 노력하며 살았고 너 같은 노력 안 하고 사는 것들이 한순간에 질투로 욕보일 내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며 일부러 기분 더 나쁘라고 머리통에다 대고서 손가락질을 하며 몇 대 내리치니 제 손가락에 머리를 튕겨내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내 인스타그램에 남긴 것처럼 너도 네 시부모한테 꼬박꼬박 연락하며 사냐고. 나는 너처럼 네 시부모한테 용돈이라도 얼마 쥐어주면서 그 와중에 며느리 노릇해야 한다고 안부 연락을 그리 하냐고 하니 자긴 돈이 없어 시부모 용돈을 준 적이 없었는지 입을 꾹 다문 채 테이블에 있던 휴지로 지 얼굴을 닦더라고요. 자긴 한 번도 용돈 드린 적 없다고 그럴 돈도 없고 형편도 안 되고 능력도 없다는 말을 하더니 급기야 다시금 눈물샘이 홀로 터져서는 난 요따위 인생밖에 못 살고 있는데 넌 애 낳고 휴직도 잘만 쓰고 뭐가 그렇게 쉽냐면서 눈물 닦던 휴지로 눈을 덮은 채 더 눈물을 쏟아내던 시누이. 결국 그 꼴이 너무 처량하고 불쌍해서 딱해 죽겠다 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커피값이든 청소든 알아서 계산하라 하고는 저 혼자 카페를 나왔습니다. 카페 밖 바람이 선선하듯 차가운 것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더라고요. 인간의 열등감과 자존심이 도대체 뭐길래 그냥 자기 수준대로 살고 있는 사람까지도 스스로를 못났다 여기며 남과 비교를 하게 만드는 건지. 결국 그 악한 꼬임에 넘어가서 가족인 사람한테 싸가지 없이 말이나 뱉어내고 그러다 지발에 걸려 넘어진 것 마냥 개망신을 당한 채 사과를 하는 꼴이라니. 어쩜 아이의 엄마라는 사람이 저리도 볼품없고 모자라고 또 못나 보이던지. 나만큼은 절대로 저런 엄마가 되지 말자고 잘 나가는 가족이 있으면 그대로 존중해주고 멋있으면 멋있다고 칭찬도 해주며 그냥 내 삶은 나다운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살아보고자 다짐을 재차 했습니다. 왜인지 이런 깨달음은 굳이 시누이한테 한 방 먹이고 깨닫는 것이 탐탁치는 않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도 만나보면서 인생 수업을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